안녕하세요. 소링타로입니다. 요즘 이런저런 좀 기사와 소식을 접하면서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많이들 생각하는 듯 합니다. 나는 나 스스로를 지탱할 만큼 내실이 단단한 사람인지, 또는 내가 힘들 때 곁에 의지할 사람은 누굴지, 내가 좋아하는 걸 해야 할지, 돈 버는 일에만 투자해야 할지, 많은 생각이 들고, 이러면서도 현실은 살아가야 하니까 내가 지금 변화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지 고민의 시간도 가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 마음들이 하나하나 느껴지다 보니 이번에는 지금으로부터 곧 성취하게 될 행운에 대해 말씀드리러 왔습니다. 물론 저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사실적으로 담지만 무조건 좋은 얘기만 하진 않아요. 결국에 나아갈 길은 희망의 길이지만 그 안에서 무엇을 조심하고 조언이 필요할지도 말씀드립니다. 부디 이 메시지를 듣고 그 변화의 계단 앞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오르시길 바랍니다. 너무 조급해 마시고 그저 나아가시기만 하세요. 그럼 카드 셔플 후에 선택을 할 텐데요. 카드 번호는 순서대로가 아닌 랜덤이니까 꼭 카드 번호 공개를 봐주시길 바랍니다. 일 번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1번 분이 곧 성취하게 될 행운을 말씀드릴 건데요. 그것은 바로 이전에 잘 풀리지 않던 목표와 꿈이 드디어 이뤄지는 것입니다. 이 목표와 꿈은 1번 분이 꽤나 오랜 기간, 시간 투자를 해온 것으로 보이고요. 아마 그동안 거의 견디다시피 버텨온 것이며
내가 노력하는 것에 비해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미래가 불투명하다 느꼈던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1번 분이 생각하는 그 목표와 꿈은 레드오션이기 때문에 남들도 많이 관심을 갖고 이미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한마디로 좀 경쟁자가 많고요. 그 안에 내가 돋보이기에 쉽지 않은 일로 보여져요. 물론 그만큼 그 일에 승승장구하는 사람은 많겠지만 이미 좀 1번 분보다 어떤 경험, 경력이 많은 사람, 선배나 선생님들이 많을 정도로 신생 직업은 아닌 듯 보입니다. 그만큼 하는 사람이 많고 전통이 길며 관심 갖는 사람도 적잖아서 하는 것이 어려운 건 아닌데 그 안에서 끝까지 버티는 사람은 생각보다 적을 수 있어요. 1번 분뿐만 아니라 누구든 그 과정이 좀 힘들고 결과가 분명하고 빠르게 나타나지 않은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중요한 거는 1번 분이 생각하는 그 목표와 꿈은 어느 정도 좀 경지에 오르고 이루기만 한다면야 많은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추앙해주는 일이에요. 와, 대단하다. 어떻게 그렇게 노력을 했고 그 자리에 올랐으며 일이라면 어떻게 그런 것을 이루고 이만큼의 매출을 얻을 수 있는지 많이들 좀 대단하다 여기며 궁금해 할 거예요. 그 말은 즉슨 단순히 자기 만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명예적인 행운으로 뒤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것을 이룬 1번 분의 말을 사람들은 좀 귀 기울이게 되고 마치 가르침을 받는 듯이 조언을 구할 것으로 보여요. 많은 좀 잣대와 판단 속에서 견디고 좀 노력해온 만큼 나 또한 그런 잣대를 좀 내세울 수 있는 권력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루는 과정은 이러합니다. 우선 앞서 말했듯이 1번 분이 적지 않은 시간을 투자했던 거예요. 물론 중간에는 좀 다른 일을 하거나 우회했을 수도 있겠지만 굉장히 좀 어릴 적, 거의 생득적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운명적으로 관심을 가졌던 순수했던 꿈이에요. 나름 현실적이고 냉정한 시선을 가진 1번 분은 내 상황이 어렵고 집안 환경이 어렵다면 굳이 뜬구름 잡는 행동은 하지 않고 그냥 좀 돈부터 벌자, 공부부터 하자, 지금 내 밥그릇을 챙기는 게 중요하지 무언가 마냥 예를 들어서 욜로스러운 삶이나 도박과도 같은 선택은 금물이다라고 생각해왔던 것으로 보여요. 그렇다 보니 아마 앞서 말한 대로 그런 이유로 다른 일, 그러니까 당장 현실적인 선택을 우선시 해왔을 겁니다. 다만 마음속 서랍 깊이 어릴 적 꿈이나 로망 같은 것들이 담겨져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물론 계속 그렇게 살아왔을 수도 있지만 1번 분은 큰 갈림길에 섰던 터닝 포인트의 계기가 있었습니다. 사실 원래 하던 것과 정말 순수하게 끌리는 것을 동시에 하려던 그 중도, 과도기의 시기가 보여지는데요. 그래도 원래 하던 것이 좀 익숙해지고 이것만 하기에 삶이 재밌지 않고 좀 지루하기까지 하다 보니까 또 다른 것을 겸할 여유가 생겼다고 생각해서 지금 목표하고 있는 것을 마치 투잡, 멀티플레이 형식으로 해보려고 했을 듯 해요. 그렇게 애쓰며 두 가지 토끼를 다 잡아보려고는 했지만 물론 1번 분은 최선을 다하긴 했는데 결국 같이 해보니까 지금 목표하는 순수한 꿈을 택해야 할지 원래 하던 걸 해야 할지 선택의 갈림길에 서서 고심을 했을 겁니다. 물론 하나를 포기한다는 것은 슬픈 일로 보여질 수 있지만 나름 행복한 고민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마음 깊은 서랍 속에 있었던 꿈을 말했듯이 최종 선택은 결국 좀 타협이 아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택하는 것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시간적, 금전적 여유가 많은 것은 아니기에 가벼운 선택은 아니고 아마 현재도 내가 과연 잘한 것일까, 언제쯤 빛을 볼 수 있을까라며 생각이 많아질 수는 있는데 그건 매우 잘한 거고요. 더 늦었다면 또 현실 타협을 하면서 시간을 낭비하며 좀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에서 다양성이 좀 늘어나고 일이 확장되면서
목표가 추가되는 비전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거는 그만큼 1번 분이 이 일로 하여금 성과, 그러니까 금전운이 좀 상승해서 이쪽에 더 발을 들여 확장해 나갈 수 있는 조건에 좀 자리 잡는 거예요. 물론 지금까지 견디며 앞이 보이지 않았을 수는 있는데 시작한 지는 좀 되었을 수 있지만 이제 시작으로 보이거든요. 한마디로 출발을 당차게 하게 되는 드디어 좀 떠오를 준비를 하는 시기입니다. 마치 무명 배우가 드디어 브라운관의 주조연 자리를 꿰차고 더 나아가서 시상식에서 상을 받으며 과거 자신의 무명 시절을 읊으며 감사함을 표하게 되는 그런 미래가 그려져요. 마지막으로 조언을 드리자면 신기하게도 앞서 말한 부분에 더 막중한 힘을 실어주는 카드가 나왔어요. 절대 포기하지 말고 이제 시작이니까 과감하게 첫 발을 내디디라고 합니다. 물론 이미 해오던 것이니 완전한 새 시작은 아니겠지만 아까 말했듯이 확장성의 의미로 새로운 목표를 추가하고 이제 좀 돋보이고 빛을 발하는 시기인데 지금 포기하게 되면 그 기회를 놓치는 꼴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막상 기존의 것을 포기하고 과감한 선택을 해서 이 꿈을 향해 나아가지만 자신감이 없고 혹시나 이렇게 했다가 잃는 것이 더 많으면 어떡하지? 남들은 이렇게 잘하는데 나는 부족하니 아직 멀었다. 더 쌓은 후에 하자. 이런 생각만 하고 막상 책상머리 앞에서 벽 보고 생각만 하고 있지 않은지 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나를 알리고 마케팅을 하면서 자기 PR을 해야 하는 시기는 아닌지 계속 과정만 밟기보다는 손에 잡히는 결과물을 만들어서 외부로 좀 노출시켜야 할 시기는 아닌지 또 혼자서만은 활력이 생기지 않는다면 사람들과 좀 함께 의논하고 팀을 구성해서 내 더딘 활동과 결과물 생성에 더 박차를 가할 땐 아닌지 이런 모든 고민들이 결국 행했을 때 더 큰 목표를 끌어당기는 데 부스터 같은 역할을 할 것으로 보여요. 만약 신체 활동이 좀 적다면 러닝 같은 걸 해보거나 해가 떠 있는 시간에 산책도 좋고요. 등산 같은 것도 나쁘지 않아요. 또 기존 친구들을 만나는 것도 좋은데 웬만하면 같은 취미와 일을 하는 사람들을 좀 만나보면서 그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떤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지 그들의 마인드셋을 보면서 교훈을 얻는 시간도 만들면 아주 좋아 보여요. 아무튼 지금 1번 분들은 어떤 고민, 회의감, 자책감에 이 타로를 보러 오셨다면 지금은 쉴 때가 아니라 달려나갈 때라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1번 카드 리딩 마치겠습니다. 2번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2번 분이 곧 성취하게 될 행운을 말씀드릴 건데요. 그건 바로 기다리던 상대에게서 드디어 연락이 오는 행운입니다. 지금 2번 분은 어떤 대상을 꽤 그리워하고 있고 보고 싶기도 하고 내가 먼저 좀 연락을 해볼까 고민을 하는 듯 보여요. 그치만 그런 생각은 수십 번 하긴 하는데 아니야, 괜히 내가 연락해서 거절당한다면 자존심이 좀 상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마지막에 좀 쿨한 척 놔줬는데 이제 와서 그러면 너무 매력 없어 보이지 않을까? 그래도 좀 기다려보면 상대에게서 연락이 올 수도 있으니 가만히 있는 게 나을 것 같다. 이런저런 생각이 좀 파도처럼 왔다 갔다 하는 느낌입니다. 우선 정말 다행인 거는 상대에게서 먼저 연락이 온다는 거예요. 상대는 헤어진 전 연인일 수도 있지만 그리 오래 만나지 않았던 단기 연애 상대이거나 이성적으로 좀 썸을 탔던 사람으로 보여져요. 뭔가 재회할 가능성이 적지 않은데 이번 분이 생각이 좀 워낙 많고 거절당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두려움이 좀 크고요. 항상 누군가 다가와주는 것에 익숙해서 그래야 본인도 상대가 본인을 좋아한다는 것에 확신이 생기고 아쉬움 없이 좀 안정된 마음으로 연애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먼저 선뜻 다시 손을 좀 내밀기 어려운 그런 특징이 있죠. 다만 그렇다면 그냥 쿨하게 좀 있거나 다른 이성을 찾거나 훌훌 털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선뜻 먼저 손을 내밀기도 좀 어려우면서 계속 상대를 잊지는 못하고 미련만 계속 남는 패턴이 반복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그 자리에서 좀 발이 묶인 느낌이고요. 이 사람 때문에 다른 이성은 좀 눈에 들어오지 않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보려 해도 비교 대상만 좀 될 뿐 성에 차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는 초반에 이번 분에게 좀 적극적인 편이었다 보니까 나에게 호감이 있다는 걸 확인했다 보니 이번에도 좀 그래주길 바랄 수 있겠습니다. 워낙 이번 분이 외적으로 평균 이상이기도 하고 외적인 부분 때문에 이성들이 항상 먼저 다가와줬기 때문에도 그래요. 그래도 앞서 말했듯이 상대는 먼저 연락을 하게 된다는 것인데 그 이유는 역시나 좀 상대의 외적인 분위기 이상형이 바로 이번 분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상대는 직진남 성향이 있고요. 마음도 불같이 좀 타오르고 금방 식는 사람이면서 불이 여기저기 좀 옮겨붙는 한마디로 정착되기 전엔 좀 다른 이성이 좀 나아 보인다면 한눈 파는 경향도 있어요. 그래서 두 분의 사이가 멀어지고 틀어진 사이에 다른 이성에게 이미 좀 다녀왔을 수는 있습니다. 그 사실을 이미 알고 계셔서 심정적으로 더 힘들 수 있지만 불같이 옮겨 다니기 때문에 다시금 이번 분에게 과감히 연락을 하는 거예요. 오히려 이번 분보다 상대가 좀 쿨한 편이며 생각을 오래 안 하고 결정하면 바로 행동에 옮기는 편이라 그렇습니다. 그리고 상대는 연하이거나 또는 사회적 경험이 이번 분보다 적은 편인데 성숙하고 신뢰가며 또래들에 비해 그 부분이 남달랐다는 것을 다시금 깨닫고 이번 분에게 오는 겁니다. 표정이나 말투에서 좀 우아함이 느껴지기 때문이고 자신을 좀 배려하며 말을 아끼되 예쁘게 말하는 편이라는 것을 상대적으로 좀 깨닫게 돼요. 물론 화가 나거나 다투면 예쁘게만 말할 수는 없겠지만 예를 들어서 남들은 육두문자를 쓸 경우에도 이번 분은 좀 서술적으로 잘 풀어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두 사람은 이전 인연이 좀 짧았기 때문에 다시 만나는 운명이고 다시 만나면 몇 배는 좀 더 긴 시간, 장기간 연애를 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물론 상대가 연락 오는 시기에 이번 분은 좀 기다리다 지쳐서 결국 좀 소개팅을 받거나 썸 목적으로 연락이 오가는 이성이 있을 수 있는데요. 아직 연애를 하는 상태는 아닙니다. 그렇다 보니 기다리던 상대이긴 해도 나름의 선택권이 좀 생기게 되면서 고민을 하게 돼요. 그리고 상대가 관계가 좀 멀어질 즈음 했던 행동들이 좀 무책임하고 이기적이었던 부분이 있다 보니까 마냥 좋은 기억만 있는 것은 아니라 더 그렇습니다. 그래도 이번 분은 어지간한 부분은 좀 눈 감고 넘어가 줄 정도의 좀 애정의 깊은 배려를 표현할 줄 아는 사람이고 기본적으로 너그러운 편이기도 해요. 그리고 특히 연하나 실제 연애는 아니어도 자기가 챙겨주고 가르쳐줘야 할 부분이 많은 사람에게 깊은 애정을 느끼기 때문에 그런 포지션이 되는 상대에게 마음을 좀 온전히 다할 가능성이 높아요. 한마디로 결국 다른 이성이 아닌 지금 떠올리는 사람에게 다시 기회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앞서 말한 대로 오랜 기간 사귀게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번 분에게 조언을 드리자면 감정적인 부분에 온 힘을 다해서 집중하다 보면 그건 성찰이 아닌 내 감정에 대한 집착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만큼 섬세하고 감성적인 부분이 이성들이 이번 분에게 매력을 느끼고 성숙하다 느끼며 나를 배려해주는구나 고마워하는 부분의 근본적인 특징일 겁니다. 다만 좋은 상황에서는 잘 활용이 되는데 연애를 할 때는 사소한 것에 너무 예민할 수 있고 말도 안 해보고 혼자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판단을 하고 상대는 좀 영문도 모른 채 이번 분의 감정을 받아줘야 하거나 대화를 거치지 않고 바로 싸움으로 종착지에 빠르게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쿨하지 못할 거고 잊지 못할 거면 확실히 물어보고 표현을 하면서 대답을 들은 후에 깔끔히 이후의 방향을 정하심이 좋습니다. 이번 분은 쿨할 수 없는 성격인데 남들이 쿨하다 하여 굳이 그걸 따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본인이 예민한 만큼 섬세하고 남들을 위할 줄 알고 그 부분이 따스해서 끌려오는 사람도 분명 있고 아름다운 심성을 가졌음을 좀 있는 그대로 자신을 받아들여 주세요. 그리고 남들에게 보여지는 이미지도 중요하지만 가족이나 가까운 친구들, 개인의 감정으로 좀 무심했다면 이런 가까운 사람들에게 안부도 묻고 잘 지내는지 챙겨주는 마음도 필요해 보입니다. 그동안 외부인이나 개인적 감정에 갇혀서 이 부분을 소홀히 했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제 이런 복잡한 감정에서 벗어날 날이 다가오니까 지금부터라도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2번 카드 리딩 마치겠습니다. 3번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3번 분이 곧 성취하게 될 행운을 말씀드릴 건데요. 그것은 바로 당신이 그동안 노력해왔던 것이 금전적 성취로 오는 행운입니다. 3번 분은 지금까지 끈기 있게 좀 차곡차곡 해오던 것이 있어요. 언제쯤이면 내가 쌓아온 것들이 결과물로 나타날까? 월급은 언제 오르지? 매출은 언제 오를지? 또는 계약을 어떻게 따낼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인고의 시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네요. 3번 분의 직업에 따라 상황은 좀 달라지겠지만 금전적 행운이 앞서 들어와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동안 딱히 하던 일이 없던 무지개의 상태였을지라도 아마 원하는 곳이 그냥 쉽게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 나름의 경쟁이 있고 좀 장벽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것을 좀 취직을 하더라도 월급이 나쁘지 않고 환경도 시설도 심지어 출퇴근 거리까지 괜찮은 곳이에요. 그리고 이미 직장을 다니거나 사업을 하시는 경우에도 월급이 인상될 기회를 얻고 실제로 원하는 결과를 얻게 되고 사업을 하시는 경우에도 그동안 과정은 결국 헛수고가 아니라 이런 날들을 위해 좀 해온 것이라고 깨닫게 되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매출이 오르고 고객이 늘어나며 중요한 계약을 따내는 운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횡재운에 대한 부분은 좀 조심스럽지만 단기성이 아니라 그동안 꾸준히 로또를 같은 번호로만 사왔거나 주식을 오래 넣어둔 것이 있었다면 이번에 좀 당첨이 되거나 투자한 부분에 대해서도 더 큰 돈으로 돌려받을 가능성이 있네요. 아무리 횡재적 부분이라도 그냥 일회성 행운이 아니라 3번 분의 기다림, 꾸준히 해온 것에 대한 성과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남들보다 노력한 부분은 있으니 마냥 횡재운이라고 볼 수는 없겠네요. 사실 지금도 금전적 상황이 엄청 나쁜 건 아닌데 그보다 더 여유로운 모습이 연출되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혼자 비밀스럽게 얻는 성과가 아니라 주변의 도움, 조언이 좀 있었고요. 본인의 생각만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3번 분이 타인들의 의견을 좀 잘 듣고 수렴해서 행했기 때문입니다. 혼자 비밀스럽게 얻는 성과가 아니라 주변의 도움과 조언이 있었고 본인의 생각만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3번 분이 타인들의 의견을 잘 듣고 수렴하여 행하였기 때문에 이뤄낸 것이라서 주변에 자랑할 일이기도 하며 축하를 받는 모습도 그려집니다. 다만 이럴 경우 내가 가진 것을 자랑만 하고 지키지 말고 주변에 도움을 준 사람에게 고마움을 표하고 베푼다면 이 사람들은 그것을 잊지 않고 분명 또 돌려주려고 할 겁니다. 그리고 막 자랑을 하기보다는 자신이 이룬 것에 좀 겸손하고 점잖게 받아들이되 조용히 알만한 사람들에게 보답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또 너무 떠들썩하게 소식을 알리게 되면 갑자기 또 돈을 빌려달라거나 얼마나 성과를 얻었는지 그닥 가깝지 않은 사람들도 꼬치꼬치 캐물어서 불편하게 만들거나 새로운 동업이나 투자 부분에 대해 읊으며
자신의 이득을 취하려는 사람도 분명 있을 텐데 그런 부류들이 3번분의 금전적인 부분을 탐하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성과의 파도에 넘실넘실 신나게 헤엄치다가 냉정해지지 못하고 기분파로 갑자기 큰 돈을 어딘가 투자하게 될 수 있습니다. 사실 앞서 말한 일회적으로 큰 돈을 불리려는 주식이나 투자 같은 곳에 남들 얘기만 듣고 투자했다가 원치 않은 결과가 올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신중해야 합니다. 그 전에 해온 것처럼 신중하고 오래 꾸준히 성실하게 해온 것에 성과가 있었듯이 횡재수를 바라고 돈을 쓰게 되면 그 운을 그르치게 됩니다. 무언가 늘어나고 좀 당장 여유롭다고 흥청망청 소비해서는 안 되며 우선 이것을 좀 저축하고 잘 지키며 내가 오래 꾸준히 가져갈 수 있는 것, 하는 일과 관련된 것에 조금씩 투자하는 것이 좋고요. 주식을 하더라도 조금씩 오래 가져갈 생각으로 하셔야 합니다. 일회성이나 도박성은 매우 위험합니다. 기가 얇아져서 사리분별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런저런 잔소리하듯이 말씀은 드렸지만 결과적으로 매우 만족스러운 시간들이 내 한 발치 앞에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것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내 미래에 더 박차를 가해줄 자본이 될 것이고 능력, 자신감이 함께 따라오는 성취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위의 한 말들은 조심하라고 유의는 드렸지만 3번분은 워낙 성향 자체가 자신의 생각이 좀 뚜렷하고 리더의 기질이 있어서 남들 얘기에 갑자기 홀릴 위험은 누구나 있지만 판단을 되게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전에 아마 크게 금전적 손실을 겪거나 해고를 당해봤거나 무언가 했다가 실패한 고통의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그 경험이 결국 현재 토대가 되어서 함부로 따라가지도 않고 섣부른 결정을 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힘든 경험도 다 토양이 되어서 생강의 땅을 기름지게 만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3번분들을 자랑스러워하고 본받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3번분에게 조언을 드리자면 앞서 말한 부분과 좀 이어지는데요. 성과를 얻을 때 좀 겸손하고 점잖게 행동하는 것이 좋고 남들에게 좀 떠벌리거나 자랑하는 것은 좋지 않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전에 도와주고 조언해줬던 귀인들에게 꼭 보답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정말 소박한 거라도 선물과 함께 편지나 메시지로 고마움을 정성스럽게 표현해야 합니다. 그 사람들은 일순간이 아니라 평생의 귀인이 될지 모르는 사람이고요. 그래도 3번분이 참 사람이 됐다, 좋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한 번 더 어필할 수 있습니다. 3번분은 이전의 실패 경험으로 인해서 당장 성과가 있어도 마냥 아이처럼 즐기지 못하고 이것을 또 잃을까 아둥바둥하거나 그래서 예민한 상태가 될 수 있어서 누굴 챙겨, 나부터 챙기자, 이것들을 지키고 빼앗기면 안 된다, 또는 이것보다 더 늘릴 순 없을까, 이런저런 생각에 주변을 돌아보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강조를 드립니다. 물론 모두를 챙길 필요가 없고 실속 없고 이득만 취하려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내 참된 인간관계나 가까운 사람들과 기인들은 잊지 말고 안부를 전하기를 바랍니다. 그럼 곧 다가올 행운을 기다리며 설레이는 나날들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3번 카드 리딩 마치겠습니다. 4번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4번 분이 곧 성취하게 될 행운을 말씀드릴 건데요. 그것은 바로 지금 가진 것을 좀 펼쳐나가면서 새로운 도약을 위한 권태로움에서 탈출하는 것입니다. 들었을 때는 사실 뭔가 성취한다기보다는 그동안 가져왔던 문제에서 탈출해서 슬럼프나 좀 무기력증을 앓고 있었다면 그 고질적 원인을 버리고 변화할 수 있는 시기가 도래하는 겁니다. 4번 분들은 그만큼 자신이 하는 학업이나 일에 쉬지 않고 걸어온 듯 합니다. 그로 인해 뭔가 할 만큼 했고 성취한 부분도 있어요.
어떤 목표가 있었고 그 하나는 이룬 듯 하고요. 그치만 그 이후의 목표, 그러니까 한마디로 삶 전체는 마라톤인데 경주를 위한 달리기만 하고 완주하고 나서 이제는 어디를 향해 나아가야 하고 내가 삶의 종착지에 가기 위해서 그 기동력을 얻기 위해 어떤 목표를 안고 나아가야 할지 혼돈의 시간을 좀 가졌고 그로 인한 슬럼프나 좀 무기력증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그래도 뭐 너 정도면 뭐 여유로운 상황 아닌지, 많이 이루고 왜 그리 행복해하지 않는지 이런 의문을 좀 가져왔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4번 분에겐 당장 돈을 벌고 못 벌고 보다도 돈을 떠나서 내가 정말 설레서 하던 것, 심장이 뛰던 때나 목표를 향해 앞만 보고 나아갈 때가 그립고 이처럼 열정적으로 타오르다가 그 불이 꺼지고 잠잠해지고 나니 이제 그 불씨는 어떤 것으로 인해 키워질지 정답을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내 손에 쥐어진 것보다는 원동력, 삶의 비전이 더 급했던 상태로 보여집니다. 그만큼 삶에서 의미를 찾아 나가는 사람이고 일을 하더라도 왜 이 일을 해야 하며 그것을 함으로써 보람찬 결과를 얻을 수 있어야 명분이 생기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가진 돈과 시간으로 앞으로 어떤 것을 택해야 할지 고민해왔다면 이제 자신을 좀 가둬둔 환경과 고정관념을 깨고 새로운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이며 곧 그럴 시기가 온다는 겁니다. 물론 타인의 의견이나 도움도 아예 없진 않지만 4번분은 굉장히 독립적이며 자신의 신념이 뚜렷한 사람이라서 굳이 의견을 많이 구하지 않고 혼자 생각하고 결정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고민이 좀 길어질 수는 있지만 결국 본인 의지로 택하는 사람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권태감도 본인의 힘으로 벗어나게 되며 자신이 이 시간 동안 해온 성찰이나 글을 쓰며 나를 돌아본다거나 이런저런 좀 사념에 젖어본다거나 하면서 정리된 마음입니다. 이로 인해 뜻하지 않은 휴식의 시간과 또는 무언가 하더라도 늘어지는 시간을 좀 가졌겠지만 그 시간은 절대 헛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급하게 선택했다면 남들이 하는 선택, 명예나 돈을 위한 선택, 누가 떠밀어서 하는 결정을 했을 수 있고 그건 전혀 4번분에게 원동력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아주 잘한 겁니다. 그로써 다시 활력과 열정을 찾게 되고요. 사실 꼭 성공만이 영순위 목표는 아니지만 4번분이 생각을 했을 때 금전적인 비전이 있고 성공으로 가는 지름길, 기회를 발견하게 되고 자신이 기존에 가진 것을 더 불릴 수 있는 방안을 찾게 됩니다. 물론 그 선택 또한 순식간에 결과가 나타나는 길은 아니지만 분명 4번분의 인내의 시간이 가치 있게 적용되는 선택입니다. 이 시간들을 버티면 남들은 제자리에 머물 때 4번분은 상승세를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직업과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기존 환경과 상황에서 새로운 시작을 한다고 보이니 공부하던 것에서 다른 공부를 하게 되거나 업종 자체를 아예 전환한다거나 사업 종류를 바꾼다거나 이렇게 무엇이 되었든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 선택을 하고도 사실 스스로 좀 미심쩍고 과연 잘한 것일까? 감정이 좀 예민해지면서 기복도 생기고 후회하는 순간도 올 수 있는데 미리 말씀드리지만 그 선택은 절대 헛된 것이 아니고요. 나중에는 이때 바꾸지 않았다면 나는 아직도 안정적이긴 하지만 제자리에만 머물고 있었겠구나 싶었을 거예요. 그러니 그런 순간, 또 자신을 무기력하게 만드는 순간들이 온다면 이 내용들을 기억해서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메시지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4번분에게 조언을 드리자면 앞서 말한 것과 신기하게도 되게 근접하게 이어지는데요. 새로운 도약을 향해 나아가라고 하며 더 이상 안전지대에만 머물지 말고 과감하게 그 지대에서 탈출하라고 합니다. 혹여나 그동안 남들의 활동이나 목소리에 비교를 하고 휘둘리고 있었다면 스스로 독립적으로 자주적으로 행동할 필요가 있고 본인의 돈과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니 굳이 남들이 왈가왈부할 권한도 없는 것입니다. 4번분은 무엇보다 슬럼프, 무기력,
게으름에 대한 부분들의 두려움이 많고 조절이 어려우며 다시 그럴까봐 좀 걱정이 많습니다만 그것은 무언가 해서가 아니고 겁부터 먹고 망설이는 시간이 길어져서 그렇습니다. 근데 길어진다는 것은 그만큼 하고 싶은 거라는 얘기예요. 이런저런 이유들로 미루고 있고 막상 포기는 어려울 만큼 욕심은 마음속 깊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살면서 당연히 힘든 순간이 오고 사람은 대부분 게으른 순간들이 있습니다. 보여지는 것이 다가 아니니까요. 다만 제일 중요한 거는 자신 스스로 믿고 굳은 의지로 나아가는 거예요. 잠시 우회하고 중간에 좀 쉬더라도 포기는 하지 마시고 자신을 믿고 내가 나를 끌고 간다는 집념으로 과감히 선택하시고 멀리 훨훨 꿈을 향해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4번 카드 리딩 마치겠습니다. 5번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5번 분이 곧 성취하게 될 행운을 말씀드리면요. 그건 바로 오랜 기간 문제가 되었던 부분이 귀인이 나타나서 드디어 해결된다는 겁니다. 물론 이거는 어떤 0점에서 크게 플러스가 된다기보다 5번 분이 그동안 앓던 일을 뽑을 수 있는 기회, 큰 변화가 생기는데요. 그것은 어떤 귀인이 나타남으로 인해서 생기는 듯 보입니다. 특히 이 문제는 오랜 기간 동안 5번 분을 고립되게 만든 원인으로 보여집니다. 이 문제로 인해서 큰 낙심을 했고 인간관계도 많이 정리했을 것으로 보이며 스스로 고립시켜서 밖을 잘 나가지 않고 집에서 오랜 시간 머물렀을 수 있겠어요. 연애든 일이든 대인관계나 외부 모임 등 모두 어찌저찌 했다고 쳐도 흥미가 많이 낮아졌던 상태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시간들은 헛된 것이 아니며 이 귀인을 만날 기회였다고 보여지거든요. 이 귀인은 금전적으로 되게 여유로운 사람이고요. 5번 분보다 꽤나 연상일 겁니다. 모두에게 좀 베풀고 도움을 주는 사람은 아니지만 분명한 것은 5번 분에게는 되게 직접적으로 말하고 도와주려고 적극적인 행동을 취합니다. 무슨 도움이 필요하고 어떤 식으로 해야 하는지 언행적인 부분을 조언해주고 지도해줍니다. 주변에 혹여나 그런 사람이 이미 머물고 있는 것 같다면 그 사람으로 인해서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거는 5번 분은 지금 일적인 문제나 돈 문제 혹은 심하게는 재판과 관련된 송사시비에 휘말렸다거나 아니면 정신과 신체적 건강에 관한 문제라면 그 부분을 정말 지금보다 빠른 시일 내에 변화를 줄 전문가를 만나게 될 수 있어요. 또는 오랜 기간 취직을 못하고 있었거나 사업적으로 좀 금전적인 손해, 하락세가 오래 갔다면 그 부분에서도 도움을 줄 사람을 만나게 되는 거죠. 삶의 전반적인 귀인 스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상황마다 디테일적인 부분은 좀 다르겠지만 혼자서 해결하기는 좀 어렵고 일반 지인들은 도와줄 수 없었던 부분으로 보여지네요. 그동안 혼자 방치를 해오거나 꾸역꾸역 버텼을 수 있고 내가 스스로 조용히 살면 누군가 관심을 가져주지 않을까라는 내심 기대도 있었을 수 있어요. 물론 그런 귀인이 곧 다가온다는 것은 정말 다행이에요. 이제 해결될 일만 남아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어둡던 나의 세상에 빛이 발할 시간이고요. 다만 이런 귀인이 나타나서 나의 개인적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에서 자기만족하고 끝날 것이 아니라 그동안 오래 가져왔던 좀 나쁜 습관과 관념을 바꿀 시기이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혼자 고립되려던 마음, 사람들을 배척하거나 미워하던 마음, 질투 시기, 자기 연민적인 마음 등 그동안 다녀온 길에 좀 먼지를 훌훌 털고 앞으로 나아갈 길을 광을 내고 닦아야 한다는 거예요. 5번 분을 좀 걱정해주거나 응원해줬는데 스스로 힘들다 보니 외면했던 사람들이 분명 있을 걸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사이가 멀어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제는 제대로 살아가려면 인간관계를 그렇게 방치해서는 안 돼요. 잠시 멀어졌거나 좀 외면했던 사람들에게
자세할 필요는 없지만 대략적인 상황 설명을 하면서 손을 먼저 내밀어 보세요. 뭐 고마웠다거나 미안하다거나 그런 표현을 해도 좋습니다. 당장 그 사람들과 친해지고 가까워지라는 것이 아니고요. 그냥 5번분의 부정적인 고정관념, 잘못된 신념들을 청산하고 정리해서 지나온 길에 모두 던지고 미련 없이 나아가기 위한 치레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시간들은 헛되지 않았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물론 다시 겪고 싶지 않은 어둠의 시간들이었지만 사람은 홀로가 될 때 명상을 하거나 철학에 관심을 갖게 되고 성찰을 하면서 나를 돌아보고 세상에 대한 냉정한 시각으로 해석해보고 나만의 깨달음을 얻기도 하기 때문에 무언가 배우고 교훈을 얻었을 거예요. 이 시기에 얻은 그런 깨달음들은 이후에 5번분들에게 오랜 기간, 중요한 순간에 다 양분이 될 것이고요. 일적인, 금전적으로 손에 쥘 수 있는 결과물을 만드는 과정에 많은 재료와 영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단발성 작품이 아니라 켜켜이 마치 유화를 하나하나 쌓아서 완성하는 서양화처럼 그런 것을 창작해낼 때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5번분에게 조언을 드리자면 당신이 지금 이 타로를 보러 오기 전에 무언가 마음속 깊이 열망하고 바라던 것이 있을 겁니다. 누군가와 안정된 사랑과 또는 결혼 또는 여유로운 재정 상황에 나를 가꾸고 남에게 베풀며 부족할 것 없는 집에 머물고 그런 환경에서 일하는 것.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 마음적 여유도 있는 그런 삶. 누구나 원하는 삶이에요. 물론 5번분은 그런 나날을 만끽할 자격이 있고 그럴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 앞서 해결할 이 문제부터 빼내서 해소시키는 것이 우선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럴 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 시기를 헛되이 보내지 말고 높은 곳에 자리할 가독이었음을 나중에 추억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하고 지금 이 순간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는 원하는 미래를 향해 용기 내어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5번 카드 리딩 마치겠습니다.